오늘 공개합니다. 보드를 굳이 하나 추천을 해드린다면 훨씬 더 연습하기 용이하고 기술을 터득하기 훨씬 쉬워요. 롱보드 강습을 올해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타는 보드에 관한 평상시 많이 듣는 질문들 모아서 가져왔어요.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 보드 못 타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고 가장 많이 대답했던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타는 보드의 정확한 스펙, 모델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다른 부류는 제가 타는 보드의 디자인이 예뻐서 이 그래픽을 어디서 샀냐 디자인적으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두 가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제가 타는 보드의 자세한 스펙들 오늘 공개합니다. 사실 그동안 자세한 스펙들을 많이 댓글을 달긴 했는데 그거를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제가 타는 보드의 데크는 바슬보드라는 독일 브랜드의 왈처라는 모델이에요. 그 중에서도 플렉스2인데요. 플렉스는 1, 2 두 가지가 있어요. 1은 조금 하드한 것, 플렉스2는 조금 말랑말랑한 것. 그 다음으로 트럭이 있는데요. 트럭은 이제 데크와 휠을 연결시켜주는 쇠덩이를 말하거든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트럭은 지금은 없어졌지만 원래는 블랙탑이라는 한국 브랜드의 트럭이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구해서 저도 이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일단 지금은 블랙탑 트럭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휠인데요. 제가 쓰는 휠은 호웰이라는 브랜드의 스네익스라는 모델이고 66mm의 75A 경도예요. 비슷한 크기의 같은 경도면은 어느 브랜드든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요. 저는 이 브랜드를 쓰는 이유가 컬러가 너무 예뻐서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부싱인데요. 부싱은 저는 오랑가탕이라는 브랜드의 니플 소프트 오렌지 컬러를 쓰고 있어요. 오랑가탕 니플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니플 소프트, 미디움, 하드가 있어요. 이 경도에 따라 컬러가 다른데 소프트가 오렌지, 미디움이 퍼플, 하드가 옐로우예요. 그래서 저는 오렌지 컬러 소프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어링인데요. 저는 비싼 거 쓰지 않고 저렴한 거, 제일 싼 거를 사서 쓰고 있어요. 이유는 베어링은 정말로 소모품이에요. 저는 댄싱을 해서 베어링을 바꿀 필요 없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베어링 정말 자주 갈거든요. 이유는 물기가 있는 바닥에서 타거나 비 오는 날 잠깐만 비를 맞아도 물기가 베어링 안으로 다 들어가서 녹슬어 버려요. 그러면은 이제 바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경우가 있고, 또 트릭을 하드하게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고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보드의 진동과 또 충격이 너무 많이 가해져가지고 금방 터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싼 거 사서 자주자주 바꿔주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해서 베어링은 딱히 브랜드 따지지도 않고 뭐 가끔은 공업용 베어링 쓸 때도 있고 아니면 샵에서 제일 싼 베어링 사서 쓰는 편이에요. 다음으로는 제가 타는 보드들의 그래픽을 보고 여쭤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답해 드릴게요. 일단 먼저 브랜드 영상에서 브랜드 로고가 박힌 보드들을 종종 타는데요. 그것들은 판매하는 보드는 아니고 제가 원래 타던 왈처에 시트지 작업을 해서 커스텀을 한 보드들이에요. 혹시 커스텀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한번 커스텀하는 과정들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옛날 올렸던 영상에 이 보드 어디서 구하냐, 그것도 모두 바슬보드의 왈처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바슬보드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씩 그래픽을 바꿔서 업그레이드해서 출시를 해요. 그러면 지나간 그래픽은 더 이상 구하지 못하거든요. 혹은 중고를 찾아봐야 하는데 중고도 사실 찾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 보드 어디서 사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스폰 라이더기 때문에 보드를 살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드를 산 적이 제가 보드 입문했을 때 말고는 거의 없답니다. 제가 아는 수도권 안에 보드샵들은 총 3군데 정도 있거든요. 더 많이 생겼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아는 건 일단 말씀드릴게요.
홍대 합정 쪽에 있는 원러브 보드샵이 있고, 분당의 정자역 근처에 있는 마인드 보드샵이 있고, 수원의 아카보드샵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타는 바슬보드는 합정에 있는 원러브 보드샵에서만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롱보드 전문 브랜드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샵이기 때문에 혹시 오프라인에서 직접 보고 사고 싶다 하시면은 그쪽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보드 추천해주세요. 보드 고르는 팁 알려주세요 인데요. 예전에 롱보드 위드미라는 컨텐츠에서 제가 입문용 보드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해드리긴 했었어요. 입문용 보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보드를 굳이 하나 추천을 해드린다면 저는 바슬보드의 왈처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해요. 이제 초보자분들이 타기에 짧고 얇은 보드보다는 길고 넓은 보드가 훨씬 더 연습하기 용이하고 기술을 터득하기에 훨씬 쉬워요. 롱보드 중에서도 큰 편에 속한 바슬보드의 왈처 모델이 안정감이 있어요. 또 같은 맥락에서 스텝 연습을 하실 때 넓기 때문에 발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연습하기 훨씬 더 수월해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건 프로이신 분들이건 바슬보드의 왈처는 굉장히 추천드리는 보드예요. 또 한 가지 보드 고르는 팁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롱보드는 스케이트보드와는 다르게 신체 조건에 따른 보드 고르는 그런 팁 같은 게 없어요. 거의 100% 취향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추천드리는 거는 가장 마음에 드는 쉐입과 그래픽을 골라서 사세요 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보드에 애정을 갖고 자주 타봐야 자기의 취향을 알 수 있고, 그때 돼서는 스스로 어떤 보드를 사야겠다 하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댄싱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전제하에 댄싱용 보드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보드를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얼만큼 타야 잘 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인데요. 제가 탈 때보다 요즘에 한국의 롱보드 수준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금방 잘 타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어린 친구들은 두세 달만 해도 잘 타기도 하고 어려운 기술도 금방 해내고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는 밑밥을 조금 깔자면 그때 당시에는 보드 타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정말 극소수였고 수준이 많이 높지도 않았어요. 물론 잘 타는 사람은 엄청 잘 탔지만 이제 평균적인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 뭔가 기술 자체의 다양성도 조금 지금보다는 적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1년 정도? 1년 정도 탔을 때 그래도 나 조금 보드랑 친해졌다. 이제 조금 보드가 편해졌다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 질문이에요. 강습 혹시 안 하세요? 라는 질문을 DM이나 이제 댓글로 종종 듣곤 했는데요. 그동안은 특별히 연예인분들의 개인 강습 외에는 따로 강습을 진행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새해도 됐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기도 하고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어서 롱보드 강습을 한번 열어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코로나 끝나고 롱보드를 배워볼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롱보드 강습을 올해는 열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3번째 녹화 중이거든요. 목소리도 다 갔어. 오늘 제가 대답해드린 것 외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다음 컨텐츠에 모아서 대답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 강습 혹시 안 하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목소리 완전 갔다.